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1년 9월 13일 미얀마 투자기업 행정국은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100개에 대한 등록 취소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투자기업 행정국은 지난 7월 약 300개, 8월 약 200개, 9월은 두 차례에 걸쳐 100여 개 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를 하며 지난 3개월간 약 700개 업체들이 등록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기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는 연간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며 회사 설립 후 2개월 내로 첫 번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취소가 된 업체는 법원을 통해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와 국가 비상사태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 재등록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프리덤하우스는 2021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얀마가 가장 큰 인터넷 자유도가 감소하였으며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 중 가장 급락한 국가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미얀마 인터넷 자유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2020년 31점에서 2021년 17점으로 최고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기록을 세웠으나 이란과 중국이 있어 뒤에서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미얀마 인터넷 자유도 점수를 보면 접근성 부문에서 25점 만점에 4점, 콘텐츠 제한 부문에서 35점 만점에 7점, 사용자 권리 침해 부문에서 40점 만점에 6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 인터넷 자유도는 쿠데타 이후 인터넷 차단, SNS 차단, 통신 인프라 통제, 언론인을 포함한 네티즌 체포 등을 원인으로 붕괴가 되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NLD 정권의 로힝야 문제에 대한 제재 조치로 65개국 중 50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19년부터 인터넷 자유도는 계속 하락세를 보여오다가 쿠데타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미얀마 무기 밀매를 막기 위해 국경 일대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태국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무기 거래상들이 군용 무기를 공급을 한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태국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태국 정보기관들은 밀매업자들이 거래하는 무기와 운송 경로, 금융거래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태국 촌부리에서 체포된 무기 밀매업자가 태국 정부 관료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태국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도 미얀마 폭력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태국군 경찰 무기 도난 방지를 위해 무기 및 탄약, 폭발물 보관소 보안 강화를 명령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유류를 비롯한 식용유와 의약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달러당 환율 1750자세 달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얀마 무역유통위원회는 선정된 필수 산업업체들을 대상으로 달러 구매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선정된 업체들은 은행에서 달러 구매 시 1753자세 필요 자금의 10에서 20%까지 매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2021년 9월 21일 네피도에서 미얀마 건설부가 관련 부처들이 모여 코로나19에 대한 건설산업 경기 부양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미얀마 건설부, 양곤 도시개발위원회, 만달레이 도시개발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건설부 장관은 국제사회 차관으로 시행되는 건설 사업과 BOT로 진행되는 합작 사업 현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진행되는 건설 사업에 대해선 보건부 코로나19 예방 지침에 따라 운영이 되도록 강조를 하며 민영 건설업체들이 물류 지연으로 시공기간에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의 완공일 연장과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대변인은 친주 딴트랑 타운십에서 미얀마 보안군이 기독교 목사를 살해했다는 뉴스에 대해서 가짜 뉴스로 일축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방부와 미나웅을라잉 총사령관은 종교와 민족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종교적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반 세력들이 퍼뜨린 소문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측 주장에 따르면 보안군은 2021년 9월 18일 오후 4시부터 4시 30분까지 해당 타운십을 순찰하던 중 매복 중이던 국민방위군 100여 명과 교전이 발생하면서 침례교 목사는 오토바이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후 6시에 목사는 사망을 하였고 9월 19일 화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 19일 친주 교회에서는 공식 성명을 통해 보안군이 목사를 사살하고 반지와 시계를 약탈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만행은 정치적 위기보다 더 복잡한 종교 및 지역 공동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규탄을 하였습니다. 꺼친주 뿌타오 지역에서 국가관리위원회는 60세에서 70세 사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민병대 군사훈련에 합류하도록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당초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KIA와 국민방위군에 대항하기 위해
지역 마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민병대를 모집하였으나 대부분 거부를 하면서 나이가 있는 노년층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마을에서 80세 노인도 군사훈련에 합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2020년 미얀마 선거에서 선출된 꺼친주 정부 소수민족부 장관은 60, 70대 남성을 군사훈련에 합류시키는 것은 국제군사법에도 위반이 된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2021년 9월 22일 양곤 흘라잉따야 공단 내에 있는 미얀마 유닉봉제 공장이 장기간 발주 중단으로 인해 폐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 이후 계속해서 발주가 없었다고 하며 폐업 결정 이후 전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인이 운영하는 이 공장은 8년 전 흘라잉따야 타운십 슈피타 타운십에서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노동자 1000명까지 근무했던 공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계속 정리 해고가 되었고 쿠데타 발생 이후 7개월간 휴업을 하며 폐업 시 노동자 300여 명이 근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밤부터 친주 대부분의 타운십과 마게 지역 일부 타운십에 대한 인터넷 차단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친주는 8개 타운십이 인터넷 차단이 되었으며 마게 지역은 3개 타운십이 차단되면서 현재 5개 지역과 주에서 22개 타운십이 인터넷 차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통신 차단을 하지 않았으며 정부 반세력들의 통신탑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국방부의 본격적인 공격이 친주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칠랜드 국민방위군은 국방부에서 포탄을 발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투기가 상공을 날아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흘라잉따야 공단위원회는 2021년 2월부터 9월 22일 현재 흘라잉따야 공단과 쉐피따 공단에서 38개 제조공장이 폐업을 하면서 노동자 1만 명 가까이 실직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흘라잉따야 공단에서만 29개 공장이 폐업이 되면서 약 7,000명이 실직을 하였으며 쉐피따 공단에서는 9개 공장이 폐업을 하면서 약 3,000명이 실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쉐피따 공단의 경우 12개 공장이 문을 닫았으나 3개 공장이 재개되면서 현재 9개 공장이 폐업 중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봉제협회에 따르면 협회사 2020년 21년 기준 폐업한 봉제공장은 36개이며 휴업한 봉제공장은 98개로 실직한 노동자는 약 15만 7천 명으로 전체 봉제산업 노동자의 24.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미얀마 상무부와 유류수입유통협회가 공동으로 유류를 적정가에 책정하여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미얀마 유류협회 회장은 2021년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양곤 지역 총 74개의 주유소에서 적정 가격으로 조정된 유류를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유가 조정은 미얀마 중앙은행에서 국내 유가 안정화를 위해 시중 환율보다 저렴하게 달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얀마 중앙은행 기준 환율로 달러를 매입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주유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곤의 경우 일반 경유는 리터당 1117자세 판매가 되고 프리미엄 경유는 1124자세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9월 21일 현재 미얀마 주유소 유가는 리터당 1210자까지 상승하며 2월 대비 90% 상승한 바 있습니다. 2021년 9월 22일 제1차 국가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미나옹 흘라잉 위원장은 미얀마가 노력한다면 5년 내에 아세안 중상국가로 성장하고 10년 내에 최고 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얀마가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산업 발전을 시켜나간다면 국가 경제는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회계연도를 4월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농약 사용을 줄이면서 국제기준에 맞는 유기농업과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미얀마 수출입량이 감소한 것은 맞지만 국경무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GDP는 2021년 18.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 아세안 국가에서 유일하게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25일 미얀마 보건부는 6개 타운십에 대한 재택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타운십에서는 지난 14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며 현재 미얀마 전역 100여 개 이상의 타운십은 재택명령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는 미얀마 정부가 구매한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시노팜 총 2,400만 회분 중 400만 회분이 양곤에 도착하였습니다. 미얀마에는 코비실드 200만 회분과 시노팜 1,000만 회분, 시노백 200만 회분, 총 1,400만 회분이 미얀마에 도착을 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가 도착한 백신들은 콜드체인 물류로
미얀마 군용 및 민영 항공기를 통해 미얀마 전역에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미얀마 보건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18일 현재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완료자는 205만 9,114명이며 2차 예방접종 완료자는 347만 1,251명으로 총 553만 365명이라고 합니다. 2021년 12월까지 40세에서 64세 미얀마 국민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도 곧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나웅을라잉 위원장은 미얀마 전역 초중고등학교는 10월 24일까지 휴교를 할 예정이며 중국에서 기증한 시노백 200만 회분으로 12세 미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